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불길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그해의 여름은 무언가 특별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농사를 지으러 아침 일찍 나가셨고 나는 집에서 쉬거나 근처를 탐험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동네 아이들이 몇 명 있었지만 친하지 않아서 주로 혼자서 놀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집 근처의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숲은 내가 자주 가던 장소였고 나만의 비밀기지 같은 공간이기도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흐리고 공기에는 묘한 습기가 감돌았다. 숲속 깊이 들어가니 특유의 차가운 숲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잠시 후 나는 숲속에서 본 적 없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듯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호기심 많은 아이였던 나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두막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내가 발을 들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무언가 끈적하고 불쾌한 냄새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 탓인지 물이 번진 자국들이 잔뜩 남아 있었다. 앨범의 사진들은 모두 한 남자를 중심으로 찍힌 듯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웃고 있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 남자의 뒤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오두막이 배경으로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을 때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을 주워 들었을 때 그건 나였던 것처럼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나와 매우 닮은 아이였다. 사진 속 소녀는 숲속의 나무 옆에서 이 오두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문이 세차게 닫히더니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오두막을 빠져나가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간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오두막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말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지나치게 두려워져 다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쏙 밖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몇 명이 놀러와 그 숲에 다시 가자고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몇 년 후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그 숲에 관한 오래된 전설을 알고 계셨다. 그 숲에는 과거 마을 사람들이 미신으로 여겼던 영혼의 수호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숲을 해치지 않도록 숲을 지키는 역할이었으며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는 설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오두막과 사진 그리고 들렸던 그 소리들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홀로 숲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공포는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곳은 작은 산촌 마을로 주변이 온통 숲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름마다 일주일 정도 할머니 댁에 머물며 친구들과 들판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내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이젠 어린아이처럼 놀기보다는 마을을 탐험하고 싶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낡은 폐가를 찾아낸 건 그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다고 했고 무언가 나쁜 일이 그 집에서 있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낮고 기괴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문은 삐걱거렸다. 기묘하게도 방 안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먼지가 쌓인 장난감들, 오래된 책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세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 묘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썩은 나무에서 나는 냄새 같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끈적거렸다. 방 구석에는 커다란 장문이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못 이겨 장롱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무언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꽤 두꺼웠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낡아 있었다. 나는 이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기로 했다. 첫 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이 집의 진실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집에 살았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들리는 괴이한 속삭임, 문득 사라져버리는 물건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사라진 가족. 그것은 점점 더 기괴해져만 갔고 결국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일기를 읽고 나니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와 달아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집에서 돌아온 후 나와 친구들 모두 같은 꿈을 꿨다. 그 꿈 속에서는 우리가 그 집에 있었고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렸고 그 다음에는 갑작스런 공포감이 몰려왔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 집은 사실 저주받은 집이야. 오래전에는 한 무당이 그곳에 살았지.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무당이 균형을 잃었고 그때부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야간 산책을 삼갔다. 하지만 그 경험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때로는 꿈속에서도 그 집이 나타났고 나는 꿈속에서조차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할머니 댁에 그 이후로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그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누군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그 집을 발견하게 될 그날까지.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은 밤이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해져서 마치 소리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밤 9시가 넘으면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동주는 그날도 일상처럼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동주는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가 계신 이 시골에 내려와 있었다. 그는 그날따라 기분이 찝찝했다. 아침부터 머리카락이 허옇게 센 고양이를 마주쳤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동주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점심으로 준비해둔 나물밥은 아무리 데워도 금세 식어버리고 거실 천장에는 알 수 없는 사르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밤이 되었을 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동주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폐가로 향했다. 그 집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동준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폐가는 그저 겉으로는 낮고 퇴락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수히 많은 거미줄과 먼지였다. 방 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악의가 담겨 있었다. 동주는 사진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분명 사진 속의 남자는 알고 지내던 이웃의 할아버지였다.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말이다. 섬뜩한 기운에 몸이 떨려오던 찰나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돌이켜보니 아무도 만지지 않은 피아노 건반이 움직이면서 기이한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동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마치 피아노는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고 동주는 그의 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였다. 머리카락이 긴 여인이 피아노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공포를 자아냈다. 그녀가 서서히 동준에게 다가오자
동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의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체념한 그는 몸부림을 멈춘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인은 한 조각의 종이를 피아노 위에 놓았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든 동주는 그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편지의 내용은 그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그를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절대로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동주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기이한 현상들은 떠나간 사람이 그를 지키고자 했던 신호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피아노와 여인의 존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놀란 동주는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폐가를 뛰쳐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는 더 이상 음산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폐가에서 이상한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고 동주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그 엄마의 편지를 통해 동주는 생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지만 가끔씩 그 폐가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낡은 피아노에서 들려오는 작고 아련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 피아노 소리였는지 아니면 바람에 실려온 우연한 소리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